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회사 단체 실비 가입 시 개인 실비는 어떻게 할까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댓글도 달아드리고 했는데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공무원이나 특별히 대기업이나 어떤 특정 회사에서는 회사 단체로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 단체 실비를 가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내가 개인 실비를 하나 더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단체 실비가 있으니까 실비 가입 안 해도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단체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개인들은 그 방법을 봤을 때 전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 실비를 중복으로 가입한 다음에 개인 실비를 정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주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꼭 알아야 될 그것들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잘 따라 보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 11월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은 2018년 12월 1일부터 단체 실손 의료보험과 개인 실손 의료보험 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큰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개인 실비 가입하고 있던 분이 취직을 딱 하게 되면서 단체 실손보험이 딱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두 개가 가입된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고, 단체 실손 의료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이 실비가 없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연계하는 방법, 그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체 실손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개인 실손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언제?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 퇴직해서 단체 실손이 종료되면 그때 개인 실손으로 전환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인 거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시는 거고, 가입된 보장을 넘겨서는 안 되고 동일한 보장의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되는 조건이다. 그리고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을 하고 10대 질병 이력이 없을 때 무심사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이 요약한 내용인데, 여기 10대 질병 이력을 보면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야지만 전환을 해줄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심사 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으면 200만원보다 더 많이 수령했거나 이런 10대 질병에 걸렸거나 하면 신규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개인 실비에 가입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치명적인 단점인 거죠. 전환제도라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놨지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고혈압에 걸릴 수도 있고 당뇨병,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두 가지가 좀 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도 바로 전환이 안 되고 심사를 해야 돼서 새로 가입하는 조건이랑 비슷하게 심사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실손에 하나만 딱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나중에 퇴직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이 넘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질병이 있을 경우에 새로 심사를 봐야 되니까 가입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물론 단체 실손에 가입할 때 아무 심사 없이 그냥 전체가 다 가입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개인 실손으로 넘어갈 때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맞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1번 첫 번째 전환제도를 이용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돼요. 그렇지만 또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좀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전환 방법 및 개념은, 재직 중에 단체 실손이 있으면 퇴직하고 나서 이 단체 실손이 개인 실손으로 그냥 전환이 되는 경우다. 그래서 별도로 개인 실손을 가입을 안 하고 단체 실손만 있어도 전환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전환 대상은 직전 5년 동안 연속으로 해서 단체 실손에 가입을 했어야 되는 거고, 전환 상품은 뭐냐, 단체 실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전환 신청은 단체 실손 종료 후 퇴직하고 나서 한 달 내에, 한 달 넘어가면 안 되고 퇴직하고 나서 한 달 내에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병력 관련해서는 이거를 만족을 하면 편리하게 무심사 전환이 된다,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환 신청은 말씀드렸듯이 퇴직 후 1개월 내에 신청을 하자. 퇴직 직전에도 전환 신청이 가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전환 상품은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 판매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판매하고 있는 실손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단체 실손에 가입했던 그 옛날 실비 그런 것들이 가입되는 게 아니고 퇴직할 때의 실비로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 종목, 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 가입 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 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 이 이야기는 단체 실손의 금액, 보장 등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보장 종목을 추가하거나 보장 금액을 증액하려고 하면 별도의 인수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이 이렇게 가입됐다고 쳤을 때 2019년에 전환하게 되면 2018년에 가입돼 있던 단체 실손의 보장 내용, 그거 그대로 가입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때 단체 실손에 포함되어 있던 보장 금액, 그것도 최대한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징 및 정리를 이야기해보면 중대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재직 중에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 이게 아주 큰 단점이고요. 단체 실손 보장이 개인 실비 보장보다 많이 작을 경우, 이럴 경우도 많거든요. 증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환할 때 단체 실비에 있는 금액 정도로 가입이 돼버리니까 보장이 작을 수 있다, 증액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추천하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나으실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개인 실비를 어쩔 수 없이 중복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을 두 개 가져가셔야 되는 거, 실비를. 회사에서 단체 보험이 있어도 내가 개인 실비는 별도로 하나를 더 가입을 하자, 가입하고 정지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개인 실손 중지 및 재개라는 게 두 번째 방법인데,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 가입 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개인 실비 먼저 가입돼 있고 단체 실비는 나중에 가입하던, 단체 실비 먼저 가입하고 나중에 개인 실비를 가입하던 똑같은 겁니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 실손 종료 시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재개한다. 그래서 두 개 다 가입돼 있으니까 양쪽에서 다 보험료를 낼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실비 가입한 거에 납입을 중지하고 잠깐 멈춰놓는다는 거예요. 퇴사할 때까지. 그리고 퇴사하면 다시 살린다는 거죠. 잠시 멈춰놓은 동안에는 회사에 가입된 단체 실비로 보장을 받는 겁니다. 퇴사하면 다시 개인 실비로 보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조건이 있겠죠. 개인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은 유지를 하셔야 된다. 최소 1년은 가입을 해야 보험료 납입하고 보장을 중지하는 걸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단체 실손이 종료돼서, 즉 퇴직하고 나서 무심사로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개인 실손으로 재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입하고 회사에서 퇴직을 한 20년 후에 해요. 그러면 20년 전에 가입했던 그 실손으로 재개되는 건 아니고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개인 실손으로 다시 재개를 해준다.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보장 종목, 보장 금액 등 보장 내용은 중지하기 전 개인 실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왜냐? 그냥 잠시 멈춰놨다 다시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취지가 뭐냐면, 결국 취지는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서 기존 개인 실손 중지하고 필요없이 재개하는 개념입니다. 정지하고 나중에 다시 재개할 때, 다시 살릴 때 불합리한 조건을 들어서 뭐 부담보를 잡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양쪽에서 보험료 나가니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시작된 내용이고요. 절차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입사 전에 개인 실비를 갖고 있다가 취직을 하니까 단체 실손에 가입이 됐네요. 그 보험이 두 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중지 신청을 해서 개인 실손은 중지를 해놓고 단체 실손으로만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리고 퇴직하게 되면 개인 실손을 다시 재개해서 이때 시점에 판매하는 실손으로 다시 재개해서 실비가 살아나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중지제도의 개요를 잠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년 이상 개인 실손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가 가능하고, 개인 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한다. 그래서 단체 실손으로만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체 실손에 상해 실비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해 실비가 되어 있는데 개인 실손의 상해 질병을 다 중지시켜버리면 질병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개인 실손에서도 상해 부분만 중지를 시키는 개념이다.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시키는 거예요. 질병은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뭐 같은 내용인데 잠깐만 다시 보시면, 개인 실손 중지는 대상 개인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 실손에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자, 그렇죠. 그리고 운영은 단체 및 개인 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 항목, 보장 종목, 상해 입원, 질병 입원 등만 중지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꼭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가 동의를 하면 중지도 가능은 하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장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나중에 개인 실손을 재개하실 때는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 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개인 실손 상품으로 보장이 재개된다. 그렇지만 보장 종목, 부담보 등 세부 조건은 중지 전 개인 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비자가 보장 종목 추가, 보험 가입 증액을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 확대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특징 및 정리. 자,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건강할 때 예전에 가입해 놓은 개인 실비를 그냥 유지할 수도 있고 납입을 정지해서 보험료를 절약도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체 실비만 가입되고 개인 실비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단체 실비뿐만 아니라 개인 실비도 별도로 가입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납입 정지를 할지 말지는 별도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이 아니고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추천하지 않으니까 개인 실비를 중복으로 가입하고 정지하고 재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는 내용인데 무조건 납입 정지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체 실손의 보장 금액과 범위가 개인 실손보다 작은 경우 충분한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실비를 정지해버리면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건 단체 실손으로만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단체 실손이 보장 금액이 작다. 예를 들어서 보장 금액 한도가 이번인 경우에 단체 실비에서 1,000만 원만 보장을 해준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족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개인 실비 가입하면 입원했을 때 5천만 원이잖아요. 5천에 25에 5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체 실손 보장 범위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통원한다도 작다. 그럴 경우는 개인 실비를 별도로 그냥 가져가서 개인 실비 혜택을 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단체 실손의 보장 금액이랑 범위가 어떤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보장을 잘 확인하고 개인 실손을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개인 실손을 정지시키는 게 나을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유는 재개 시점에 실비에 가입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입한 거는 예를 들어 한 20년 전인데 20년 후에 퇴직을 해서 퇴직할 때는 퇴직한 시점에 실비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20년 후에 가입할 수 있는 실비는 지금보다 보장이 예를 들어 훨씬 더 적어졌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좋은 보장을 갖고 있었던 실비의 경우 괜히 납입 정지하고 살리는 바람에 보장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된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어차피 우리가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착한 실비는 다 이렇고 2014년 4월 이후부터는 다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그때 변경된 약관을 우리가 그냥 따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약관을 수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재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경우에는 어차피 실비보험 보장이 좀 줄어들면 줄어드는 거 감안하고 그냥 재가입해서 100세까지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3년 4월 이후에 실비 가입하신 분은 어차피 15년 재가입하면서 실비 혜택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정지했다가 살리면서 그때 보장이 축소되든지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실비를 가입하셔서 보장 혜택이 좋고 15년 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비에 가입된 분들은 보장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착한 실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착한 실비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납입 중지에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전 보장이 더 중요하고 예전 보장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괜히 이거를 정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살리면서 보장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굳이 만들어 갈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는 단체 실비는 단체 실비로 그냥 끌고 가시고 개인 실비는 중지하지 마시고 그냥 내셔서 보험료 내시면서 똑같이 혜택을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시는 조건입니다. 물론 그럴 때는 보험료가 중복으로 나가는 단점도 또 있는 거죠. 여러저러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결론으로 정리해 볼게요. 복잡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간단하다. 단체 실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일단 개인 실비는 반드시 별도로 하나 가입을 하자. 그렇죠? 단체 실비가 있어도 개인 실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당장. 없으면 당장이라도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단체 실비의 보장도 잘 판단을 해보고 또 개인 실비의 갱신 조건도 본인이 잘 판단해 보신 다음에 중지 제도를 이용할지 말지 선택적으로 결정을 하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착한 실비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냥 중지하시고 퇴사하시고 살리시면 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